안녕하세요. 상크주아쌤입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이 영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제가 조언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영어 문제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물론 시험장 가기 전에 다양한 단계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뭐 어휘 같은 경우는 먼저 여러분들 수능 어휘를 빠르게 여러 개 보시면서 나중에 공무원 어휘를 외우시겠죠. 대신 공무원 어휘를 외우실 때는 어원이 듣고 그리고 동의어 위주로 계속 반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원과 동의어 위주로 반복을 해주시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두꺼운 서술식 교재를 보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뭐 영어 인강도 많고 무료 인강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기초 문법을 공부하시고 그다음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단원별 문제를 많이 푸셔야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는 단원별 문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고 암기가 되어 있으면 못 풀 문제는 거의 없어요. 대신에 포인트나 이론은 꾸준히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대신 수험생들이 너무 랜덤 문제를 너무 이렇게 아직 단원별도 제대로 못 잡았고 문법 이론도 제대로 못 잡은 상태에서 랜덤 문제를 많이 푸니까 많이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 반드시 많이 풀어보시고 풀고 나서는 출제 포인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독해 같은 거는 처음에 읽을 수 있냐 아니 못 읽냐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그걸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법 파트별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하나하나 하면서 구문 독해를 하셔야지 문장을 좀 쉽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형별 독해는 단계별로 푸세요. 처음부터 기출로 된 유형별 독해 교재를 풀면은 수험생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잘 못하시고 차라리 수능 평가 문제들이나 수능 교재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유형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요. 문장 구조 분석을 연습을 함으로써 직독, 직해, 속독, 그리고 구문 연습을 같이 하면서 정확한 해석, 그리고 평상시에 모르는 독해 어휘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자, 이제 시작할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영어는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잠시 화면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쭉 풀면 안 돼요. 예전에는 1번부터 10번 사이에 어휘, 수어, 생활영어, 문법이 거의 유지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2번이나 3번처럼 독해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9번도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방향 없이 순서대로 풀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2번이나 3번 같은 문제가 만약에 좀만 어렵잖아요. 우단율이 만약에 높다고 할게요. 그럼 바로 멘붕 올 수 있어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집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 흔히 암기 파트라고 하죠. 이런 파트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독해를 들어가세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은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문제는 찾지 마세요. 저희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은 뒤에 독해 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따라서 어휘, 수어, 생활영어, 문법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세워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빨리 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세 번째, 저희가 원어민이 아닌 이상 당연히 독해도 막히는 문장 나올 수 있고요.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독해는 모르는 게 나오면 유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3번 문제를 푼다고 할게요. 이 3번 문제를 푸는데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 해석이 안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잡고 있는다고 해서 잘 풀리지도 않은 분들은 뒤에 독해 풀 시간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쭉 읽으세요. 대신에 앞에서 해석이 되었던 부분과 뒤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을 통해서 유추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유형별 독해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빠르게 속도 연습을 하기보다는 잘하시는 분들이 속도 연습을 해도 하면은 내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대다수 수험생분들은 속도 연습을 하면 어서 보기 간독해를 하게 되고 내용 파악 다 놓쳐요. 따라서 유형별 독해를 풀 때는 내용 파악하면서 천천히 푸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풀면서 이제 양이 쌓이면서 문장 구조가 보이고 구문이 보이면서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출하자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 1번 문제 빨리 푸셔야죠. 이거는 생활영어니까. 그리고 2번, 3번은 넘어가세요. 독해니까.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문법인데 이렇게 문법이 약간 독해형처럼 되어 있으면은 자신 있는 학생들은 먼저 푸시고요. 자신 없는 학생들은 이따 독해랑 같이 푸세요. 저는 일단 푼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푸셔야겠죠. 어이니까. 특히 이런 어이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어이 단어를 보고서 동의어를 고를 수 있으면 바로 그냥 푸세요. 문제 잊지 말고. 근데 만약에 이 단어를 보고서 바로 뜻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문제를 빨리 읽어야겠죠. 그래서 5번, 6번 푸시고 7번 나중에 푸시고요. 그다음 8번 빠르게 푸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도 푸시고 여기 보시면 14번도 풀면 되겠죠. 15번 푸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20번 풀면 되겠죠. 그리고 독해를 풀 때는 독해는 그냥 순서대로 쭉 푸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속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빈칸에 이제 알맞은 표현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문법인데, 문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론 그리고 출제 포인트가 충분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각각 어떤 걸 묻는지 볼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단어는 문제를 많이 푸셔야 합니다. 자, 5번은 마찬가지로 이 어휘를 보고서 바로 동의어를 안다면 바로 푸시고요. 모르시면 빠르게 읽고 나머지 보기형의 단어도 어느 정도 알 테니까 유출하시면 되겠죠. 자, 6번도 마찬가지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뭐 암기해야겠죠. 이런 뭐 생활영어 같은 거나 어떤 수어 같은 표현들. 그리고 14번도 바로 푸시고 15번도 바로 푸시고 20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문법 문제를 풀 때 출제 포인트 충분히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자마자 출제 포인트가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라가지고 푸는 거죠. 그래서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많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독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독해 같은 경우는 2번은 빈칸 넣기입니다. 빈칸 넣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빈칸이 지금은 이제 거의 밑부분에 있지만 이제 제 윗부분에 올 때도 있죠. 이런 빈칸 넣기가 만약에 윗부분에 온다. 공무원 지문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윗부분에 오면은 보통 밑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가지고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를 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빈칸이 이제 가운데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우리가 빈칸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운데에 오면은 지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윗부분 또는 바로 아랫부분이 거의 다 답의 단서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확률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읽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 독해는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빠르게 다 읽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밑에 부분에 빈칸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로 바로 윗부분에 보통 답의 단서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셔야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계속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재진수, 보통 우리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재진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내용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3번 제목. 제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세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어떤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제목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속도로 빠르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자, 이런 문장은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 중에 3개는 어쨌든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전까지, 문제가 시작하는 1번 전까지는 빠르게 읽으면서 자세하게 약간 좀 보셔야죠. 내용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1, 2, 3, 4번 중에서 계속 내용 파악을 하면서 읽으시다가 만약에 내용이 약간 좀 이상해지거나 어색한 경우는 이제 여러분 세모를 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번호로 만약 3번이 좀 어색하다. 일단 3번이 답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니까 4번을 빠르게 읽는 거죠. 근데 만약에 4번이 1번과 2번과 함께 만약 연결이 된다. 그럼 이렇게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공무원 독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같은 문제는 이제 일치 불일치 이제 세부사항 문제인데 이 9번과 잠시 저희가 13번 한번 비교해 볼게요. 9번 문제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3번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죠. 근데 보기양이 9번은 영어로 되어 있고요. 13번은 이제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9번은 먼저 요 보기양 읽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보기양을 읽어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마 본문에 들어갈 때는 내용 다 까먹을 거예요.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대신에 이제 공무원 독해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보통 거의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시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씩 보기에 내려와서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비교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3번 다르겠죠. 13번은 보기양이 이제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어민이잖아요.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빠르게 보기양 보시면서 키워드 잡고요. 그리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은 3개는 지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본문 읽으면서 중간중간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약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치 불일치는 그래도 여러분들 좀 해보면 할 거예요. 다음 11번 같은 경우는 밑줄친 부분 중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단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 독해를 빠르게 풀면서 내용 파악을 해야지 어색한 글의 문맥상 어색한 단어를 고를 수 있겠죠. 즉 공무원 독해는 계속 강조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유형의 독해를 항상 문제를 풀 때 속도로 빠르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편입영어를 합격해가지고 영어를 잘한다거나 수능 외국어 막 1등급을 나와가지고 영어를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설프게 항상 유형의 독해를 풀 때 속독을 하게 되면은 내용 파악을 다 놓쳐요. 천천히 내용 파악을 하면서 점점 문장 구조 분석도 익숙해지고 구분도 잡히시고 독해의 어휘도 잡히시면 빨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평상시에 유형의 독해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12번 다시 글의 주제죠. 주제는 우리가 세부사항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나 주제 같은 거를 계속 인식해 주시고, 중요한 키워드는 같은 단어를 계속 쓸 때도 많지만 재진술 바꿀 때도 많습니다. 16번 볼까요? 삽입.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글의 구성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명시적인 단서를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잠시 창을 한번 또 올려볼게요. 명시적 단서. 이거는 사실 이따가 19번에 순서 찾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시적 단서라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대명사 또는 명사 같은 거, 또는 지시사 또는 연결어, 이런 걸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요 보기양 빠르게 읽으시면서 내용 파악 자세하게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요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대명사 나오면은 혹시 이 보기양에 있는 단어 어떤 단어를 혹시 가리키나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지시사도 마찬가지죠. 뭐 this, that, such. 그리고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의 어떤 구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단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앞뒤 부분을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다음에 다시 17번. 이거는 다시 또 일치 불일치 문제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먼저 여러분들이 보기양 읽지 말고 그냥 바로 본문 들어가세요. 대신에 중간중간 하나하나 계속 보기양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번. 다시 빈칸 완성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에 제일 위쪽에 빈칸이 있는 경우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주요 키워드 위주로 이제 아마 보통 주제가 될 확률이 큰데 주요 키워드 위주로 이제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중간 정도의 만약 빈칸이 있다. 그러면 보통 글이 저희 공무원 독해 글이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윗부분 또는 바로 아랫부분에 거의 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대신 오해하지 말 것은 그 부분만 보라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빠르게 읽을 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 빈칸이 만약 밑부분에 있다면 보통 바로 윗부분에 단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도 마찬가지죠. 사실 19번이 많이 어렵죠. 글의 순서.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보기양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 찾을 때 처음에 뭘 읽어야 되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보기양 보시면은 이렇게 B가 이렇게 두 개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B가 두 개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읽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수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이거죠. A, B, C 각 문장에서 첫 문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보기양과 관련된 단어가 또 나오거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바로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명시적인 단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보기에 있는 단어가 요 밑에 집에서 또 나온다. 그럼 그 둘은 보통 많이 이어지죠. 또 대명사가 나오면은 어떤 특정 단어를 다시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요. 지시사, 아까 말했듯이 뭐 this, that, such 그런 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어지고요. 연결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약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다행히 공무원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풀고 나서 리뷰도 중요합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이 유형별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연도별 기출을 풀어야 돼요. 시행체별로 20문제를 제대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프 모의고사 많이 푸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연도별 기출을 좀 많이 풀어보시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영어로 잘해가지고 뭐 하루에 10문제 정도 풀어보고 싶다. 그런 수험생분들은 풀어도 괜찮지만 만약에 단계별 연습도 제대로 안 되고 연도별 기출도 제대로 훈련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프 모의고사는 좀 나중에 푸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20문제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20문제에 최적화하게 20문제에 맞게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연도별 기출을 풀 때 또는 이런 20문제 풀고 나서 이제 리뷰가 중요합니다. 분석. 첫 번째, 어휘, 수거, 생활 영어는요. 얘처럼 이렇게 보기양에 나온 표현들 싹 다 모르고 정리하세요. 또 어휘 보시면은 이런 묻고자 하는 어휘랑 보기양에 있는 단어들을 모르는 건 다 정리하세요. 보기양의 어휘, 표현, 정리.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이 단어들의 동의어가 이제 보통 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식 영어 단어책들을 그래도 많이 외우신 분들 상관없지만 사전식 영어 단어책들을 좀 보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인강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강에서는 어원 설명해주고 동의어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빠진 단어가 있으면 추가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법 한번 볼까요? 아까 19번, 20번이네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법을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적으세요. 각각 포인트가 뭘 묻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봤던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에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연도별 기출을 푼다고 하면은 2018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 9까지 1번에서는 포인트가 뭐가 나왔다. 2번에서 뭐가 나왔다. 2017년 9까지 1번에서는 문법 포인트는 뭐 나오고 2번은 뭐가 나왔다. 2016년 9까지 문법 출제 포인트는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쭉 하다 보면요. 계속 반복되면서 출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게 어떻게 보면 또 포인트 교재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론서 또는 포인트 교재는 항상 꾸준히 보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관련된 단원별 문제를 많이 푸셔야 합니다. 랜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감을 유지하는 용어로 푸는 건 나쁘진 않지만 일단 단원별 문제가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랜덤은 넘어가시고요. 아직 단원별 문제도 많이 안 풀어보고 문법 출제 포인트를 제대로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먼저 단원별부터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독해.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각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유형별 접근법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유형별 독해 교재를 반드시 푸세요. 랜덤 문제보다는 유형별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수능 평가 문제들을 많이 추천드려요. 내용도 좋고 해설도 자세하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속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용 파악을 해주세요. 속독이야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영어나 잘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속독을 해도 내용 파악이 되니까. 근데 일반 학생들은 아직 문제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어설프게 속독을 하다 보니까 내용 파악 다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형별 독해 교재를 풀 때는 내용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럼 마찬가지죠. 지금 기출을 풀고 나서도 계속 내용 파악을 하면서 이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장이나 그런 거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장 구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독해할 때 문장 구조 분석 안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간독해 하게 돼요. 문장 구조 분석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지문이 좀만 어려워져도 바로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가능한데, 이런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문이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빠르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지문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또 봐도 좋고, 만약 본인이 다시 볼 자신이 없다 그러면 따로 독해용 노트에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연습하는 게 사실은 이제 또 구문 독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고, 그리고 답의 근거, 답의 단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결국 내용 파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답이 2번이면 이 2번에 대한 단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하면 평상시에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늘리는 방법은 사실 이거예요. 독해용 어휘를 정리하고 암기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기출 풀고 나서 또는 문제 풀고 나서요, 이 독해 나오는 단어들 다 모르는 거 싹 다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공무원 지문에서는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들 많이 안다. 그리고 이미 유형별 독해로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내용 파악도 하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결국은 어휘 싸움이에요. 여기 있는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은 푸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도 많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넣어서 계속 헷갈리게 하지만, 공무원 문제는 그런 문제는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빠르게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읽을 수만 있으면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 어휘빨이 약간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동의어 위주로 모아주고 어어 위주로 설명해주는 인강을 보시면서 필기를 하는 거죠. 그거 플러스 이렇게
평상시에 모르는 독해 영어를 정리한 거 이 두 개만 보세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문제 푸는 연습을 여러분이 충분히 하고 싶다면 저는 연도별 기출을 추천합니다. 제가 링크를 달았을 텐데요. 연도별 기출 좋은 교재가 있어요. 연도별 기출을 풀 때는 먼저 201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추천드립니다. 2014년 이전 거는 문제 저희랑 지금 다르지 않아요? 안 좋지 않아요? 아니요. 저도 수업을 해보고 학생들 훈련시켰는데 상당히 좋은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0년도. 자, 근데 무작정 풀면 안 돼요. 먼저 쉬운 진열부터. 좀 쉬운 진열이 어디냐면요. 사회복지, 교육행정직입니다. 먼저 푸세요. 2018년에서 2010년도 순으로 사회복지랑 교육행정직 먼저 푸세요. 왜냐면 다른 직렬을 좀 먼저 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사회복지랑 교육행정직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풀어보세요. 이게 다 풀면은 기상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쪽 진열 위주로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진열 다 푸신 분들은 이제 좀 어려운 진열 풀게요. 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많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국회직에서는 9급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8급이 약간 좀 편입 수준이에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서기본. 거의 독해 위주예요. 자, 이렇게 많은 직렬을 굳이 풀 필요가 있습니까? 푸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영어 시험이 공무원이 살짝 좀 쉬웠어요. 그럼 올해는 다시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9급 외에 7급 이런 문제도 풀어야지 올해 시험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학교 쓸 때 많이 배쳤던 비결이고요. 대신에 연도별 기출을 풀 때는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자면 여러분 점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각 직렬별로, 각 연도별로 5단율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직렬은 여러분들이 점수가 60에서 70점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잘 나올 때는 80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유형별 기출 풀어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 하면서 답을 딱 아니까 그냥 그 답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 나오더라도요. 그냥 모른다는 전제하에 끝까지 읽고서 빠르게 끝까지 읽고서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도별 기출을 푸는 이유는 물론 20문제를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강사로서 제가 봤을 때는 분석하기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는 문제도 또 많이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푸신다고 하면은 한 거의 100회가 넘어요. 그럼 하루에 한 시간 푼다 하더라도 거의 한 3개월 이상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도별 기출을 안 푸신 분들은 연도별 기출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도별 기출, 공무원 연도별 기출 풀기 전에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저는 추천합니다. 저희 경찰 준비 안 하는데 경찰 영어 굳이 풀 필요가 있을까? 경찰 영어 쉬운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쉬운 연도도 많지만 요즘 경찰 영어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찰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무원에서 알아야 하는 포인트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영어 기출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도별 기출을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약간 좀 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영어 20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제 메일 주소나 카톡 아이디나 공유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파이팅입니다.